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가 모두 빨간불이 돌 때까지 함께할 거인 해림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안으로는 북한 리스크의 완화, 바깥으로는 약달러의 압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1,050원대까지 떨어진 환율은 2014년 10월 이후 가장 최저치입니다. 당분간 환율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수출 기업엔 적신호입니다.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우리 수출 경쟁력 타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외환 당국은 경계감으로 공고한 하단으로 인식됐던 1,060원 선도 붕괴됐기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3월에 소비자 물가가 1.3%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2월에 한파로 많이 올랐던 채소와 야채 가격이 안정을 찾았고요. 하지만 이 외식 물가가 2.5% 상승하며 다른 전체 물가 대비 2배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전체 물가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특히 이 과일 가격이 내려간 부분, 하지만 6개월 연속 1%대를 소비자 물가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한 가지 알아봤고요. 오늘은 뉴욕 증시 하락에 양시장이 눌려가고 있습니다. 시장공감팀과 함께 하시죠.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몇시 구간 시황센터입니다. 부활절 연휴를 쉬고 돌아온 미국 뉴욕 증시도 부활하기를 바랐지만 결국에 고난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급락이 이어지면서 주요 3대 지수 모두 2%, 3%가량의 큰 폭의 낙폭을 가리켰는데요. 이 영향을 받으면서 양시장 좀 눌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일중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는 심지어 2,420선마저 붕괴되는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1% 넘는 조정세였는데요. 그나마 그보단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0.83%의 약세로 2,423선 부근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보실까요? 수급이 정말 아쉽습니다.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을 외치면서 기관 더불어서 매도 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양매도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400억 원, 기관이 3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가지고 가고 있는 가운데 개인만이 나홀로 700억 원의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장 초반에 1% 넘는 조정권으로 출발이 됐습니다만 낙폭은 그보다 조금 더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은 0.62%의 약세고요. 862선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비해서는 이 낙폭이 조금 완화된 움직임입니다만 여전히 IT 부품주 중심의 하락세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체크를 해보실까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다시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구간 237억 원 규모의 물량을 담고 있고요. 바이오주 중심으로 사자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관이 90억 원, 개인이 31억 원으로 팔자 쪽으로 여전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수급에 쏠리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수골타 시스템을 통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누적 금액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요. 어제에 이어서 시장 대비해서 중국 소비주가 나름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이 이름을 올렸고요. 각각 2%, 1% 이상의 플러스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쌍끌이 매수세가 동시에 연출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오늘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네이버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 특징적인데요. 주가는 장중 상승세를 시연을 했지만 현재 구간 낙폭을 보이면서 하락 전환된 부분도 특징적이네요. 0.13%의 소폭 마이너스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시장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속속 포착됩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2.5%의 강세고요. 기관이 이끌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필룩스, LG전자, 금호타이어 등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호타이어 어제까지 2거래일 연속 상한가 흐름을 보였다가 오늘은 상한가가 풀리면서 23% 플러스권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매수 강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실까요? 필룩스가 20%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강한 매수 신호 잡히고 있고요. 제이준 코스메틱이 오늘 5%가량의 추가 상승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망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특히 기관 쪽에서 매수 강도 신호 강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에이프로젠 KIC가 4%의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잡히고요. SK 디스커버리가 0.74% 조정을 나타내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JW 생명과학도 애경산업도 4% 이상의 플러스권 연출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누적 금액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텔콘 등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HLB, 바이로메드, 삼천당 제약 등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고요. 바이로메드가 4%대로 이 중에서 가장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쌍끌이 매수 신호 잡히고 있는 모양새고요. 파라다이스가 1%가량의 어제에 이어서 추가 상승에 나서주고 있고요. 게임주 가운데서는 썬데이 토주가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3.78% 오르면서 외국계 순매수까지 포착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매수 강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텔콘이 1위고요. 알파홀딩스가 9% 조정을 받고 있지만 외국계의 큰 매수 강도 신호 잡히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지엔코 화장품주죠. 연우 등등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미진이 오랜만에 이름을 올렸네요. 1%대의 플러스권 아이진까지 포착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렇게 수골타 시스템을 통해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 들여다보셨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도 접근 가능한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머니투데이와 함께 하시죠.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아임저스타 김성우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헤드라인에서는 급한 불끈 재활용 대란입니다. 불씨는 여전하다라고 오늘 한 기사에서 다뤘는데요. 단 며칠 만에 아파트 곳곳에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었죠. 이런 폐 비닐을 가져가지 않아서, 그러니까 중국 수출길이 막혀 이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는데 여기다 저가의 품질 낮은 재활용 쓰레기 수입까지 늘면서 국내 재활용 쓰레기 처분이 더 어려워졌다라는 판단입니다. 우리도 분리수거 더 잘해야 되겠고요. 과대 포장도 좀 줄어들어야겠다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진이 인상적인데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리설주가 남측 예술단 공연을 마치고 우리나라의 레드벨벳인가요? 북쪽으로 가서 공연한 레드벨벳과 아주 반갑게 인사하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금호타이어에 대한 주가 향방이 계속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10위의 이제 금호, 더블스타, 앞으로의 이 향방, 정말 이런 굉장히 그 기대를 모으는 금호와 더블스타의 합작을 이룰 수 있을까? 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 어제 상한가였는데 과연 여기서 금호타이어의 주가 꼭지일까요? 아니면 여기서 바닥일까요? 네, 뭐 당분간은 저는 바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아까 여기서도 보다시피 세계 10위권으로 바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더블스타의 자금력과 금호타이어의 기술력이 만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제 이 GM과의 그런 이 GM 대우와 그런 흐름과 좀 비슷하게 갈 수는 있습니다. 뭐 장기화된다고 하면은 또 먹튀 논란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당분간은 금호타이어의 주가로서는 호재성의 이슈가
급격하게 반영이 되는 네네.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고 최근에 시장 흐름과 더불어서 시장이 좀 조종장을 보일 때 이러한 금호타이어의 네. 핵심 이슈는 더욱더 수급을 유리하게 되는 예, 요인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네.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 최근 자금난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노조가 한 60%의 찬성을 아슬아슬하게 되면서 이제 그 더블스타의 또 이제 이 인수가 확정이 됐기 네. 때문에 이러한 좀 힘든 상황을 겪고 네. 나서의 구조조정 이후에 네. 또 긍정적인 효과까지 저는 주가에 단기적으로 반영이 좀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호타이어 주가가 일봉으로 오늘 어제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천장이냐 아니면 바닥이냐라는 논란에 김성훈 팀장은 바닥 쪽에 조금 더 유리하겠다. 이 수급 측면이나 이 펀더멘털 측면에서 금호타이어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그동안 워낙 바닥을 계속 겪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좀 한번 더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오늘 살펴봐야 할 이슈 중에 뉴욕 증시 정말 4월의 첫 거래일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대공황 이후에 4월 1일 첫 거래일이 가장 최대의 낙폭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주가 흐름 볼까요? 그러니까 어닝 시즌까지 변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S&P 500은 1월 고점 대비 이미 10% 이상 떨어지며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200일 이평선도 하회했고요. 브렉시트 투표가 있었던 2016년 6월 이후 442거래일 만에 처음입니다. 거기에 아마존과 넷플릭스 등 대형 기술주가 급락했습니다. 증시 하락을 주도했고요. 자, 시장의 변동성이 한동안 지속적으로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대할 만한 건 곧 시작하는 1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과연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작용 가능할까요? 예, 근데 뭐 기술주가 사실은 1분기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수기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보다는 제 말씀에 2분기 쪽을 목표로 둬야 되는데 뭐 기술적 반등도 가능하겠다라는 판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사실 기술주 하락의 대표적인 하락 요인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뭐 무역 전쟁뿐만이 아니고 아마존 때리기가 최근에 트럼프가 유행입니다. 뭐 소매업자들을 죽였다. 아마존의 이제 배달 택배 시스템이랑 이런 것들 온라인의 흐름에 말맞추어서 뭐 힘을 실어주지도 못할 망정 지금 뭐 세금도 안 냈다라고 하면서 뭐 아마존 때리기의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 팡에서 페이스북을 뭐 우리가 언급을 꼭 해줘야 되는데 고객 유출권도 굉장히 지금 페이스북 주가를 목표 주가를 2번이나 낮추게 된 요인이 바로 트럼프 캠프입니다. 그죠?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그런 이 악재가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는 이런 IT 기술주이기 때문에 당분간 반등은 기술적 반등으로 우리가 접근하자. 그리고 국내 시장 지금 지수 보면은 삼성전자가 낙폭을 과대시키면서 전체적인 이 맥락을 조금 훼손시켜놨다는 점이죠. SK하이닉스도 오늘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IT만 갈 수는 없어요, 사실은. 238만 2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시장의 기술주 반등에 뭐 우리가 목표를 둔다면은 1분기보다는 조금 더 먼 2분기 쪽을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삼겠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곧 어닝 시즌이 시작돼 강력한 실적을 보여준다면 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뉴욕 마감 또 다른 기사를 통해 보면 나스닥 또한 조정 구간에 좀 진입했다라면서 분석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뉴욕 시장 계속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부침이 있지만 최근에 눈길을 가장 끄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드의 영향에 지난해에 먹구름이 끼웠던 중국 관련주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롯데쇼핑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최대의 피해주에서 이제 수혜주로 환골탈태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분석 기사에 제목을 달았는데요. 자, 롯데쇼핑의 최근 1년간 주가 추이를 자세하게 보실까요? 자, 롯데쇼핑은 어제 6% 이상 상승하며 25만 원 선 한때 52주 최고가에 근접했고요. 기관 외국인의 순매수가 쏠리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 4대 영향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가 다시금 25만 원 선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신세계 이마트 대비 저평가를 받았던 롯데쇼핑 부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특히 이 PBR이 0.4배, 역사적 저점 수준으로 평균 0.7배에 대비해서도 현저히 낮다라고 하네요. 자, 가시적 성과를 앞으로 더 보게 될까요? 네, 뭐 보면은 중국 이제 3월 양회 이후에
급격하게 좋아진 우리 한중 관계,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롯데마트의 큰 적자폭을 뒤로하면서 이제 매각을 결정을 중국에서 네네. 했는데 사실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매각 절차가 계속 지연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런 이 관계 개선을 계기로 해서 매각 절차도 진행이 급속하게 되는 흐름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롯데 면세점과 그리고 호텔 부분에서 네네.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1분기 쪽에서 우리가 본다면 뭐 2월 집계를 제가 이제 좀 통계 수치를 말씀드리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0% 정도 감소됐어요. 근데 1월 대비해서는 소폭의 증가폭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이제 회복 국면으로 우리가 접어드는 기간이 2분기입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치가 1분기에 좋지 않게 나오더라도 뭐 2분기 어닝에 대한 이 회복 턴어라운드 예상감으로 접근해 본다면 지금 타이밍이 적절한 타이밍이다 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점 30만 원대 고점까지는 충분히 지금의 모멘텀으로는 예. 돌파가 아, 가능하다는 그렇군요.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롯데쇼핑은 그동안 사드 보복의 최대 피해주로 꼽혔습니다.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라는 이유로 중국 내에 롯데가 다 없어지는 등의 사태. 2, 3분기에 주가가 30%나 깎였는데요. 자, 지금으로서의 앞으로의 주가 향방 롯데쇼핑 기대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롯데 관광개발이 어제 상한가 흐름을 나타냈고요. 오늘도 이 중국 기대감에 3%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오늘 마지막 특징주는 역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에 중점을 둔 종목입니다. 52주 신고가 흐름을 나타낸 메가스터디 교육이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 실적 호조 전망을 꺾고 있는데요. 자, 주가는 사흘째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올 1분기에 고등부 온라인 매출이 92%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해요. 거기다 영업이익도 191% 증가를 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2016년 말 출시된 기간제 자유수강권 패키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라디오 광고나 TV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메가패스에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관심 둬도 될까요? 네, 우리 그 앵커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거기다 좀 덧붙이자면 베트남 해외 사업 진출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가시화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급을 네. 이제 요하는 요인인데, 지금 보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 구조적으로 고령화가 감소가 되면서 청년층의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를 했어요. 그런 효과로 인해서 메가스터디가 자회사인 메가넥스트를 이제 그 그렇군요. 법인을 설립하면서 네. 베트남 쪽에 이런 경제 성장률과 더불어서 그렇군요. 교육 쪽으로 지출을 많이 하는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작년 적자에서 이번에 200억 이상 영업이익 턴어라운드를 예상하면서 바닥권 탈출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하락에 두드러진 상승이 눈에 띕니다. 3% 이상요. 자, 부자들 경제신문에 있는 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